네, HD 현대일렉트릭 하반기 전망, 정말 뜨거운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저는 이게 큰 흐름을 바꾸진 못한다고 봐요. 잠깐 숨 고르기요. 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이 매출하고 이익 모두 상반기보다 훨씬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연간 목표치 그 3조 9천억 원 매출 있잖아요. 이거 달성은 물론이고 어쩌면 초과 달성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단순히 숨 고르기라고만 보기에는 그 납품 일정에 따른 변동성 위험, 이게 생각보다 크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닐까요? 아, 변동성이요? 네, 특히 그 마진 좋은 품목들, 그러니까 이익 많이 남는 제품 납기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전체 수익성이 확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잔고, 그러니까 쌓여있는 주문량이 늘어나는 건 좋은 신호인데 그 증가 속도가 예전 같진 않다는 점도 좀 그렇고요. 아, 근데 2분기 영업이익률은 보셨어요? 그 일회성인 반덤핑 관세 환입 빼고도 21.9% 나왔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익률 자체는 높게 나왔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 본사 기준 영업이익률 목표치도 27%로 올렸잖아요. 이 말은 수익성 개선세가 계속될 거라는 자신감이죠. 그리고 여전히 공급자, 즉 HD 현대일렉트릭이 유리한 시장 상황이라는 점, 이것도 중요하고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 맞지만 그 최소 납기가 30개월, 그러니까 2년 반 이상 걸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 고객 확보에는 좀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네, 뭐 납기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요. 아, 그리고 실적 얘기 나온 김에 그 변수 얘기도 해봐야죠. 미국 철강 관세 문제요. 네, 그거 중요하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것도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 원재료에서 철강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요. 관세도 전체 금액 기준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객사하고 협상을 잘하고 있잖아요. 관세 부담의 절반 이상을 고객사가 부담하는 걸로요. 이게 바로 지금 HD현대 일렉트릭의 협상력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거죠. 아, 그 관세율이 최근에 15%로 확정되긴 했는데 그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꽤 컸죠? 뭐 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 15%를 기준으로 이제 최종 조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합니다. 고객사가 50% 이상 부담한다는 건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협상력은 여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관세를 고객에게 넘기는 게 뭐랄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가 앞으로도 계속 통할까요? 경쟁 상황이 바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GIS,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사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전기를 차단하고 연결하는 장치인데 요즘은 특히 친환경 기술이 아주 중요해졌죠. 유럽 시장 공략이 정말 인상 깊어요. 친환경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고 마침 유럽에서 2028년, 2032년에 환경 규제를 크게 강화할 예정이잖아요. 관련 기술을 가진 HD 현대 일렉트릭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거예요. 네, GIS 사업 측면 가능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생산 시설이 대부분 국내에 있거든요.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맞추려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뭐 외부 생산, 아웃소싱을 맡겨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생산 능력이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증설 계획은 있지 않을까요? 뭐 있겠죠. 하지만 유럽 시장도 국가별로 상황이 다 달라서 좀 맞춤 전략이 필요하고요. 주로 공략하는 북유럽이나 서유럽은 시장 자체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 업체와의 직접 경쟁을 피한다고 해도 그 제한된 시장 안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인증보다 영업력이나 제품 라인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동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회전기기 사업.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모터나 발전기 같은 건데 국내 건설 경기가 금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해외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어요. 네, 해외 실적이 좋긴 하죠. 미국 공장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슈어링 현상,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 LNG나 오일 플랜트 건설, 중동, 아시아 시장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주문이 막 들어오면서 전력기기 다음으로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탄소 포집이나 수소 생산 설비, 또 미국 내 공장 증설 관련해서도 수혜가 기대되고요. 물론 해외 실적이 좋지만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영향은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변수로 좀 봐야 해요.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건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신재생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둔화될지, 또 반대로 미국 공장 건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이 두 속도 사이의 불확실성, 이게 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들도 좀 살펴볼까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는 미국의 법인을 세우고 EPC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고요. EPC라면 설계, 조달, 건설까지 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용 변압기 개발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배전, 전기를 나눠주는 분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효율을 높여서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어요. ESS는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봐야겠죠. 대부분 대규모 발전소 같은 유틸리티 발주에 의존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성장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HVDC도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검토 단계에 가깝고요. 배전 사업은 안정적이긴 한데 변압기처럼 아주 높은 이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마진이 좀 박하죠.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이 계속 필요한 이유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효율 개선이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HB 현대일렉트릭은 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전반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사업 영역도 성공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이라는 기대감이 정말 큽니다. 하지만 기회만큼이나 넘어야 할 선도 많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세 문제나 지정학적 위험, 또 경쟁 심화 같은 외부 변수도 있고요. GIS 생산 능력 확대처럼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성장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HD 현대일렉트릭. 하지만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거센 파도에도 맞서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기업이 미래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